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몸을 증기기관차로 생각해요. 석탄만 넣으면 밤낮 쉬지 않고 가잖아, 그죠? 사실 우리 몸은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이제 고쳐지는 시간인데 우리 몸의 근본 에너지는 전기입니다. 직류전기. 요즘 건조할 때 이렇게 쇠가 차 같은 거 잘못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돼요? 지직 정전기 일어나지, 그죠? 우리 몸이 이제 전자기기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요즘 우리가 많이 아프고 약해지는 이유는 몸에 이 에너지가 없으면 만성 피로에 지쳐버려요. 건강할 때는 그거 별로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만성 피로가 올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서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몸의 에너지는 유선이 아니고 무선으로 옵니다. 무선.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도 다 무선이잖아, 그죠? 재밌는 거는 빌헤름 라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병을 잘 고쳤어. 그것도 암을 잘 고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기구가 오르곤 에너지 박스라는 거예요. 오르곤 에너지 박스.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이게 나무나 어떤 천 같은 걸 대고 겉에는 그 다음에 철판을 대고 또 유기물을 대고 철판 대고 이 겹겹이 해가지고 공중전화 박스보다 조금 작게 만들어서 사람이 거기에 들어 앉아 있으면 암이 나버렸어요. 이게 1900년대 초에 아주 대단한 발상이었어요. 근데 그 원리가 이제 재미있는 게 여러분 피라미드 아죠,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 속에는 밑에서 3분의 1 지점에는 거기서는 우유도 상하지 않고 영하 16도에 소련에서 그 실험한 결과로는 영하 16도에도 물이 얼지 않아요. 우리 면도하는 면도기 날이 이게 무디에서 안 드는 것도 거기 넣어놓으면 이 진동에서 수분을 탈취함으로 새 것처럼 해서 다시 쓸 수 있고 어떤 미지의 에너지가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몸도 두뇌가 배터리예요. 두뇌가 배터리인데 930세를 살았던 아담이 받던 에너지에 우리가 20분의 1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을 회복하는 에너지는 언제 들어오는가 하면 이건 조건이 있습니다. 거의 수면 중에 들어와요. 우리 밤에 잠 안 자고 하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들잖아, 그죠? 아까 제가 나무, 철판, 그 다음에 철판 이래서 겹겹이 했을 때 그 안에 공간에 사람이 그냥 앉아만 있어도 병이 낫는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거예요. 그 라디오에 안테나가 있는데 이게 소리에 잡음이 좀 많이 나요. 잡음이 많이 날 때 우리가 손으로 이 안테나를 딱 잡아주면 소리가 어떻습니까? 잡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몸은 이 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그 안테나에다가 강력한 에너지를 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너지를 제일 많이 흡수하는 재질이 뭔가 하면은 짐승 가죽이고 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보면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우리 머리털이 이게 전부 금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금속 검사할 때 뭐 잘라 하는지 아시죠? 예,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중금속 검사를 해요. 그 유기물과 금속이 아주 잘 이렇게 딱 합쳐진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모, 우리 저 선생님 오리털 잠바 입고 왔는데 오리털도 보면은 그런 종류의 하나가 되겠죠.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땡겨요, 겹겹이.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에너지가 이제 들어오는 통로에 있어가지고 금속과 유기물이 이제 계속 들어갈수록 이제 집중돼 줘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은 우리가 워낙 광물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농식품부에서 관리하지 않고 이 광물 자원 관리하는 데서 이 소금을 관리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을 하루나 이틀 안 먹으면 몸에 기운이 있나요, 없나요?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사모님? 예. 그래서 소금을 갖다 우리가 뭐 짜다, 뭐 이런 것이 자극제다 이것이 아니고 소금 속에 있는 금속이 어떻게 해요? 외부에 있는 에너지가 내 몸에 들어오는 이제 통로의 역할을 해요. 재미있는 거는 피라미드선 보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삼각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렌즈로 치면 이거는 오목 렌즈에 해당이 돼요. 오목 렌즈. 에너지가 좀 퍼지는 형상이죠. 근데 이 성경에 있는 그 성소라는 것은 볼록 렌즈 스타일입니다. 햇빛을 갖다 볼록 렌즈를 해가지고 종이 위에다 올려놓으면 종이가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서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화기관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내려가는 가장 중앙이에요. 그죠? 중앙. 여기에 금속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이렇게 땡겨주고 방사하는 데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구리입니다. 구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옛날 조선시대 저 양반들은 이 놋 대접에다가 물을 담아놨다가요. 밤에 조금 열어놨다가 아침마다 그 물을 마셔서 기운을 차렸다 그래요. 저인데도 그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그 놋그릇에 담았던 물은 입에 대면 놋 냄새가 납니다. 놋 냄새가. 그것이 왜 그렇게 힘이 날까 했는데 결국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 쿨이라는 이 금속이 우리 몸 안에 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외부에서 에너지가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안테나는 재료가 뭔지 압니까? 전부 구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갖다 이렇게 땡겨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의 구조는 이 볼록 렌즈 스타일이다. 피라미드는 언제나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면은 제가 이제 이게 순모인데 이거 옷 입기를 참 좋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땡겨가지고 안쪽으로 밀어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요즘 제일 많은 병이 무슨 병인가 하면 위장병입니다. 위장병이고 평생을 가도 잘 안 낫는 게 위장병이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녹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 먹는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지 몰라도 구리라는 건 구리하고 주석의 합금인데요. 구리 78%, 주석 22%가 이제 청동이잖아요. 이 구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뭔가 하면 근육을 아주 튼튼하게 해줘요. 근육을. 그래서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눈의 조리개 근육이 제일 예민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노떼아에다가 세수를 하면 눈이 밝아진다 이랬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우리가 쓰는 안약에 구리 녹이 안 들어간 안약은 없어요. 사보시면 황산동이란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위장이 근본적으로 약한 사람이 뭐 음식을 가리고 조절한다고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에너지 자체가 약하다면은 제일 먼저 사용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 같아요? 녹그릇을 쓰시고 물을 마실 때도 언제나 녹그릇에 좀 담아놨다 드시고 그렇게 하면 위장이 어떻게 돼요? 힘을 얻어요. 소화가 아주 안 되는 사람에게 그 앞에서 징을 쳐주면 이게 위가 움직여요. 내려가 버려. 그리고 이제 위장병에 제일 해로운 게 뭔가 하면은 단 음식입니다. 꿀이든 조청이든 엿이든 이런 걸 먹으면 위를 고칠 수가 없는 게 사탕 하나만 먹어도 위가 30분을 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 뭐 녹그릇 왜 썼을까 이러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놋을 쓰면은 우리 몸에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게 됩니다. 근육도 파워풀해지고 힘도 증가되고. 그래서 이 별거 아니지만은 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 뭐 집에서 녹그릇 하나 해가지고 물 떠놨다 거기서 마시고 거기에 국 떠서 먹고 수저 노수저 쓴다고 뭐 그게 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없는 분들이 산다 그래도. 그래서 이제 위장병에 과연 뭐가 좋을까? 그리고 위장병 환자들이 대부분 우울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리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은 우울증 치료에 탁월합니다. 산소도 많이 발생시켜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위장병 환자들은 단 거보다는 조금 짜게 먹을 때 훨씬 더 몸에 활력이 넘치고 기운이 난다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3800년 전 이집트의 문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이 4분의 1만 자신을 위해 먹고 4분의 3은 의사를 위해 먹는다. 우리가 이게 병드는 것은 대개 뭐 때문인 겁니까? 4분의 1만 자신을 위해 먹고 4분의 3은 의사를 위해 먹는다. 만일 우리가 4분의 3을 안 먹는다면 세상에 별로 병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의 대부분의 질병은 결국은 과식에서 오는데 과식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움직이지 않으면 과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할지 모르지만 많이 움직이면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사실은 옛날 분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노는 놈이 더 먹는다. 자, 예를 들면 당뇨 환자 있지요. 당뇨 환자. 당뇨 환자들이 그 다식, 다음, 단뇨 많이 먹고 많이 싸요. 그런데 언제나 배가 고파. 원인은 뭘까요? 혈관에 순환이 막혀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그 음식의 영양을 조직에 날라주지 못해요. 이렇게 계속 먹어도 뭐가 짓는 겁니까? 허기가 져요. 과거와 달리 요즘은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는 경우가 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밭을 뭐 손으로 매는 것도 별로 없고 힘을 쓰는 일도 없어요. 기계 문명 시대라서. 그러면서 기계를 의존하면 할수록 우리 몸은 점점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마차를 발명함으로 인간은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어버리고 혈액순환이 망가져버리고 혈액순환은 모세혈관의 모세관 운동인데요. 모세혈관이 우리 몸 전체 51억 개가 되는데 그중에 38억 3분의 2가 손 팔다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팔다리를 많이 움직여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뭐 힘쓰는 거 별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결국은 많이 안 움직이고 순환이 안 됨으로 인해서 내 몸에는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음식에 욕구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식욕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좀 많이 움직이면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병하고 달라서 만성적으로 위장이 약한 경우는 그게 아주 평생 고질병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가 안 좋은 사람은 이 위장에 신선한 피가 가게 하기 위해서는 팔다리를 좀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집에 가서 뭐 밭을 일군다든지 풀을 뽑는다든지 해서 이 접지를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팔다리를 많이 움직여야 신선한 피가 위장으로도 잘 가고 위장의 기능도 더 건강해지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리 노청동기 시대 아닙니까, 그죠? 구리라는 그 금속이 우리 몸에 소화기관에 늘 자리 잡을 때 위장이 튼튼해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볼 거는 과일을 먹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익혀 먹으면 되지 않냐 이러는데 익혀도 당분이 그냥 사라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냥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 위장병 환자들은 이 단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이별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위장이 기능이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위장이 안 좋을수록 그냥 소화하지 않고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인 당분에 대한 욕구가 자꾸 커요. 근데 거기에 자꾸 넘어가다 보면은 이거 계속 이제 위장이 이제 만성 질환으로 가버리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많은 약이 위장약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가지고 가는 병도 위장병이 가장 크고요. 아주 사람을 지치게 하고 우울감 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도 대표적인 게 위장병이고요. 그래서 기억할 거는 뭐 위가 안 좋다고 이것저것 찾지 말고 위장의 이 소화기가 제일 원하는 음식은 언제나 곡식이라는 거. 곡식 위주의 음식을 잘 먹되 저녁은 완벽히 굶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는 우리 몸을 일하게 하는 호르몬들이 분비되고요. 해가 지는 순간부터는 일하게 하는 호르몬은 퇴근하고 내 몸을 고치는 호르몬들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내 몸을 치유해요. 근데 저녁에 위에 음식이 이렇게 딱 갇혀버리면은 문제가 뭐가 생길까요? 위에 음식이 저녁에 차 있을 때는 내 몸의 치료의 반응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저녁 식사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다. 위장이 저녁 잠자는 동안에 이게 회복돼야 되는데 저녁에 음식이 들어가면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저녁을 굶어라. 저녁에 우리가 막 그렇게 먹고 싶고 욕구가 있던 생각도 자고 일어나면 욕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녁에 뭐가 먹고 싶은 거는 거의 다 가짜입니다. 근데 지금 뭐 TV고 뭐고 보면 막 저녁마다 뭐 광고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먹는 광고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모이면 또 뭐 잘 해준다는 게 또 계속 뭐 과일이니까 괜찮아. 뭐 이래서 자꾸 먹다 보니까 위장이 망가져 버려요. 암 중에서도 위암이 또 제일 많은 축에 안 들어갑니까? 그죠? 그래서 이 위장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위장에 우리 몸 전체를 주관하는 힘이 있다 이랍니다. 생리학으로는 위장에 우리 몸 전체를 주관하는 힘이 있다. 그 병이 회복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뭐 지금 무슨 병을 앓고 있고 어떤 증세가 있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소화기관을 회복시켜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회복이 됩니다. 위장에 우리 몸 전체를 주관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식욕과의 이 전쟁입니다. 대쟁투. 뭐 북한과의 싸움이 아니고 식탁 위에 내 생명을 놓고 식탁 위에서 죽느냐 사느냐 전쟁을 매일 하고 있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그 전쟁에서 케어패 당하면서 이제 먹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뻥 터져버리면 설마 했는데 이게 참 원치 않게 이제 병을 얻게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설마가 사람 잡는다 안 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장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면은 모든 병은 로마로 통하듯이 위장만 회복이 되면 대부분의 병은 그냥 회복이 돼버려요.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팔, 다리로 가던 피가 다 위로 모여버립니다. 그러면 손이 차요. 심장, 뇌, 팔, 위장 이게 한 사이클 피가 돌아가요. 그래서 체하고 나면 우리가 바늘을 가지고 심장을 찔러줍니까? 손끝을 따줍니까? 손끝 따주면 돌아가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좀 뭐 풀도 뽑고 손을 뭐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매니큐어 잘 발라가지고 이쁘게 해놓은 손 가지고 뭐 풀 뽑고 마음대로 만질 수 있겠어요? 결국은 이 소화기관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너무 손가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많이 먹게 되고. 이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요.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의 경락은 위장을 지나갑니다. 그 위경락이 위로 올라가면은 젖꼭지, 갑상선, 그 다음에 입꼬리, 이 눈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경락이 막혀서 먹물이가 생기는 게 이게 병인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유방암이 너무 많잖아, 그죠? 이것도 뭐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녁 식사 늦게 많이 먹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왜 감지를 못하는가? 자동차가 오래 타다 보면은 이 센서가 망가지면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못 보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저녁을 먹는 상태에서는 위가 불편하다고 소리를 별로 안 해요. 근데 일주일만 딱 저녁을 굶고 그 다음에 하루 저녁을 먹어보세요. 위가 난리를 칩니다. 잠도 안 오고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속 아프고. 뭐가 살아나는 겁니까? 센서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자극제라든지 늦은 저녁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위장에 이상이 있다고 신호를 주는 감각 센서가 다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 위장에 아무 것이나 다 들어가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신호가 안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매운 신라면 뭐 아무리 먹어도 감각을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기 이제 환자분들이 오면은 이 사람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그것에 대한 제일 기초가 소화 잘 됩니까? 그래요. 위장 기능이 살아있으면 살아나요. 왜 그럴까요?
이게 피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의 문제인데 현대의학은 골수조혈설입니다. 뼈에서 피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뼈에서 피가 만들어지니까 먹는 거와 관계없어요. 그럼 병원에 가면은 뭐 단백질이고 뭐고 대변 볼 때 썩어서 냄새나는 음식을 그냥 다 먹게 해요. 근데 대변은 우리가 손으로 주물러도 구수한 향이 나야 되고 냄새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 그런 경험 해보지요? 어쩌다 한번 음식 잘못 먹어서 설사하고 나면 하늘이 어떻습니까? 하늘이 노랗다 그래요. 비상시에는 물론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지만은 평소에 피가 만들어지는 것은 소화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장조혈설이라고 합니다. 위장에 어떤 음식이 들어갔든지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뭐 된다고요? 살이 된다. 우리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된다면 음식을 잘 가려야 되겠죠, 그죠? 근데 병원에서는 왜 음식 가리는 거 별로 신경 안 쓸까요? 어디에서 피가 만들어진다고 정해버렸어요? 골수에서 만들어진다고 딱 정해버렸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그것이 피가 된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위장, 소화 이것에 그치지 않고 내 몸에 이 피가 우리가 어디가 아프더라도 피가 온몸을 고치고 회복시킨다면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뭡니까? 피검사예요, 피검사. 어디가 아프든 무슨 병이든 피가 몸을 고쳐요. 근데 여러분, 재료가 안 좋으면 음식이 맛이 있습니까? 재료가 안 좋으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우리 소화기관에 딱 맞는 음식, 곡식 위주로 충분히 잘 먹어줄 때 가장 좋은 피가 만들어져요. 지금 그 곡식인 쌀이 넘쳐나가지고 가축 사료로 이제 쓰잖아, 그죠? 근데 그 대신에 먹어봐야 썩어서 독이 되고 병을 일으키는 육류, 계란, 고기, 생선 이런 것들만 먹어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곡식은 짐승을 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참 아이러니해요. 여러분들이 고기나 이런 걸 먹고 화장실 갔을 때 대변의 냄새가 어떻습니까? 썩는 데가 나요. 식탁 위에 그 정도 썩어서 냄새 나는 걸 올려놓고 먹지 않으면서 그것을 먹어서 썩힐 때 장의 점막이 손상이 되면 용종이 되고 더 깊이 들어가서 임파선이 손상이 되면 선종이 되고 결국은 그게 어디로 갑니까? 대장은요, 폐와 직결되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폐암이 많아요. 저는 그래요. 그 폐암 공기 문제도 있지만 더 큰 거는 육류나 생선, 우유, 계란, 고기, 치즈 썩는 걸 너무 먹어서 장에서 썩은 그 독소가 폐로 감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폐암으로 본다. 그래서 이 폐와 대장은 서로가 이게 붙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화기관을 다스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뭐 그전에 소화 안 되는데 뭐 좀 먹으면 좋을까? 위장병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아마 평생을 가도 이게 아주 너무 이 고통을 주고 낫지도 않고 자기가 자신의 몸에 뭔가 해서 회복이 안 될 때 사람은 거의 다 정신병자 수준이 돼버려요. 했던 말 또 하고 왜 안 나을까? 뭐 별걸 다 해보지만은 저녁을 굶어 주기 전에는 답이 없다. 그리고 볶은 곡식이나 떡해서 곡식 위주로 잘 먹어줘야 돼요. 그럼 변도 좋아지고 그 음식이 우리가
이 면역 물질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에 있는 미생물이 음식을 발효시킬 때 면역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나쁜 음식 막 먹었을 때 면역성이 키워질까요? 없어요, 거의.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역 질환, 또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의 90% 이상도 장에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소화기가 병나면 우울증이 와버리고 면역력도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뭔가 건강을 위해서 해보고 싶다 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뭐 간에 뭐가 좋고 그런 게 아니고, 폐에 뭐가 좋고 그런 게 아니고, 어디에 초점 맞춰야 돼요? 예, 이 소화기관은 인간 기계의 기초고 토대입니다. 이 소화기관이 망가지며 버리면은 아무것도 희망을 가져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죠. 음식에서 나오는 유기이건 양에 있지 않고 입안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 있다. 우리가 충분히 입에 넣고 씹어야 되는데 젖은 음식이 씹혀지나요? 안 씹혀지나요? 잘 안 씹혀져요. 마른 음식은요, 자연히 씹어서 먹게 돼 있어요. 씹지 않고 볶은 곡식을 삼키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우리 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수화기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한 가정에 하나 이상 암이에요. 하나 이상. 어떤 가정은 여기 왔는데 보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 딸 둘 엄마인데 넷다가 만성 우울증에 정신질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원인이냐 하면 소화기관의 문제다는 거예요. 소화기관의 문제. 근데 이 뭐 저녁 굶는 걸 갖다가 억지로 뭐 굶어라 이게 아니고 덜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평소에 3끼 먹던 걸 저녁을 끊어버리고 2끼에서 다 먹더라도 저녁은 굶어라. 양적으로 줄이라는 건 아니에요. 3끼를 2끼에 다 먹더라도 뭐를 안 먹는 게 좋아요? 저녁을 안 먹는 게 좋다. 인간이 뭐 먹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는 못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잘 공급이 되면은 저녁을 굶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 다음에 피가 만족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음식에 대한 욕구가 없어져요. 때가 되니까 먹는 거지 음식에 대한 욕구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장이라는 거, 이 소화기관, 사실은 이 소화기관을 어떻게 잘 다스리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다른 병도 좋아질 수 있고 위장병도 좋아질 수 있고 심지어 정신질환까지 또 면역계통까지 다 어디에서 문제예요? 위장에서 문제예요. 위장에서.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어, 그죠? 뭐 그러니까 자연히 절제가 되는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넘쳐서 문제인 것 같아요. 먹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위장 질환은 단 것은 과일이고 토종꿀이고 뭐 설탕이고 완벽하게 끊어야 된다. 사탕 하나만 먹어도 위가 30분을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진다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음식이 내가 먹는 음식이 곧바로 뭐가 돼요? 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택하느냐가 그날 하루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실 매일 먹는 음식에 있어 가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좀 더 밝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오늘 소화기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된다는 이 불변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은 것 한도 내에서 우리가 철저히 순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모두가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질문하세요. 두드러기는 몸 안에 노폐물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 인체가 그걸 딱 싸버리는 거죠. 근데 이 두드러기가 이제 기관지로 온 게 천식이고요. 기관지 속에서 나버리면 이제 천식인데, 이거는 이제 저녁 좀 꾸준히 굶으면은 그 독소가 다 빠지면 괜찮아진다고 봐야죠. 예. 예, 그렇죠. 우리가 왜 감기 몸살 나르면 종기가 나도 그렇잖아요. 그게 완전히 골마 터져야 확 빠져버리듯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빠지게 될 거예요. 아마 오랫동안 몸에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괜찮을 거예요, 그죠? 우리 사모님은 뭐 궁금한 게 있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는 생활 바꿔야겠지, 그죠? 예, 바꾸고 그 옷 지내기 맥스킹은 그건 도움이 많이 돼요. 2차 면역계로서 이제 염증을 억제시켜주고 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뭐 저녁마다 뭘 먹어버린다든지 잠을 안 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계속 술 마시면서 술 깬장 먹는다고 별로 도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인생의 어떤 목적의 공부가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글쎄, 그런데도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지는 조금 의문이네. 원인은 이제 모르는 경우가 더 많고요. 원인은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붕어빵틀처럼, 붕어빵틀 속에서 붕어빵은 언제나 제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킬리안 사진기로 사진을 찍으면 에너지 파장에 쌓여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손가락이 안 나오고 눈이 제자리 있고 뭐 귀가 턱이 안 달리는 게 제자리에 있어야 될 위치에 그걸 딱 있게 해주는 에너지 파장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잠 안 자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의 형태를 이렇게 딱 잡아주는 형태장 에너지가 깨졌다는 거죠. 우리가 TV 보다 보면 왜 화면이 막 깨져가지고 이렇게 잘 망가지잖아, 그죠?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 몸의 형태를 잡아주는 에너지 파장이 깨져버렸다는 거. 근데 그 형태장 에너지는 주로 밤에 많이 들어옵니다. 밤에. 근데 늦게 자버리면 그게 안 들어와 버리거든. 손발이 얼음이라는 거는 소화기관이 약하다는 거죠. 그 피가 속으로 몰려버린 거예요. 위장으로. 예. 일단 철저히 저녁부터 굶고 단 거 먹지 말고 생활을 바꿔야 되겠죠. 예. 우리 저쪽 어제 오신 우리 모친 어떻게 궁금한 거 있습니까? 제가 어제 오셨길래 위장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잘 하시면 집에 녹그릇 있으시죠? 예, 녹그릇 뭐 별로 안 비쌉니다. 녹그릇에다 언제나 물도 녹그릇에 떠놨다 드시고
눈도 논물에다 씻고 거기에서 이렇게 물을 좀 드시고 그렇게 하면 위장 근육이 이게 소화기관이 튼튼해지겠지요. 단 거 끊고 단 거 대신에 좀 간간하게 드시고 그래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음식을 제가 많이 짜게 먹거든요. 괜찮아요. 짜게 잡수는 거 괜찮으시다고. 싱거우면 안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 몸에 에너지가 약하다 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에너지를 땡기기 위해서 뭐가 땡긴다고요? 소금이 땡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구리가 에너지를 땡기는 아주 강력한 매체이니까 이제 녹물을 갖다가 이렇게 녹그릇에 담았다 놨던 물을 좀 자주 드시면 평소에 훨씬 빨리 회복될 것 같아요. 목걸이에 물을 담아서 넣고 있는데요. 네. 지하수하고 저희 있는 집 지하수가 있고 정수기 물이 있는데 어떤 물? 지하수가 낫죠. 지하수가 정수기 물은 저게 다 광물이 다 빠져버렸잖아, 그죠? 예. 예? 생수는 괜찮아요. 그거는 뭐 계속 먹어도 관계 없어요. 그 맥스킹이 하는 일이 피가 엉긴 걸 풀어서 순환되게 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게 속을 따뜻하게 하는 게 원래 옷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요번에 거기에 보면 그 윤동혁 PD의 건강 선언에 옷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가 있죠. 다큐멘터리 하는 만들어 가지고. 예. 아니요, 관계 없어요. 예, 옷을 많이 두껍게 입으면은 몸에서 열이 안 나버려요. 옷을 조금 벗어줘야 그 침낭 그 잠자는 공간을 데우기 위해서 열이 좀 많이 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세요. 몸이 감당할 만큼만. 예. 그거 훨씬 낫지요. 옷을 좀 따뜻하게 입더라도. 예, 예. 그래야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몸에서 뭐를 낼까요? 열을 내고 노폐물을 태워나가죠. 열내는 내복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는 뭐 별로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내 몸에서 열을 내야지, 그죠? 외부에서 자꾸 열을 줘버리면 내 몸에서 열 내는 기능이 죽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왜 이리 추워지느냐면 내 몸에서 외부에서 자꾸 열을 대주니까 몸에서 열 내는 기능이 죽어버린 거지. 우리 장이 발효실이잖아요. 1m 50이. 근데 발효식품이 들어가면 내 몸에서 발효될 일이 없으니까 열을 낼 일이 없죠. 발효식품 먹는 사람은 열이 안 나요. 뭐 된장 계속 먹는다 열 날 이유가 없어. 왜냐면 발효될 때 열이 나잖아요, 그죠? 시골의 태비터미도 발효될 때 열이 나고 양계장의 닭똥도 발효될 때 70도 열이 난다고. 이 곡식과 떡은 먹으면 장에서 발효가 될 때 거기서 6, 70도 열이 나게 돼 있는데, 아니 나는 뭐 옛날에 먹던 거니까 뭐 된장 계속 먹고 이래 버리면 그게 열이 안 나버리죠. 매실 그렇죠. 효소 먹으면 몸이 냉골이 돼버리잖아요. 열이 안 나니까. 그래서 발효된 거 드셨다면 그거 끊어야 돼요. 그거 먹으면 절대 열 안 나요. 목마르지 않으면 안 마십니다. 예, 물 자꾸 마셔도 몸이 냉해져 버리죠. 소변만 자주 보고. 물이 부족한 게 아니고 물이 세포 속에 못 들어가요. 당뇨 환자가 계속 갈증이 나도 세포 속에 물이 안 들어가니까 끊임없이 갈증이 나잖아요. 그 세포 속에 물을 집어넣으려면 물 분자가 이만하면은 이걸 쪼개야 돼. 그래서 이 미네랄이 우리가 여기 마이미네랄이라는 게 그게 물 분자를 쪼개가지고 세포 내에 물이 들어가 씻어내는 겁니다. 그 원료가 쉽게 얘기하면은
크리스탈 그 수정 있죠, 수정. 예를 들어 가지고 수정, 유리, 차돌 압니까? 하얀 돌, 석영이라는 거. 그게 전부 원소가 SiO2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수정 같은 강물, 그 차돌로 샘물이 되게 했다. 그래서 진짜 좋은 물은 유리나 수정이나 이 차돌의 성분이 들어있는 물, 그 SiO2가 들어있는 거, 그 마시면은 갈증이 없어져 버리죠. 연세 많은 분들 자꾸 입이 마르다 가면 그거 쓰시면 괜찮아요.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물이 이 세포가 찌들어 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거지. 요즘 각종 차가 유행하는 차 뭐 그냥 계속 그게 들어가면 소화기관이 쉬겠어요, 그죠? 예, 그런 영양분이 있는 물이니까 소화기관에 반응을 일으켜야 되거든. 예, 맹물이 제일 좋아요. 정말 쓴다면은 이제 규소가 들어있는 물.